안녕하세요. 고지식함의 함익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애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애가 몇 살이죠? 중학교 1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 2010 그러면 네. 그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4년마다 바뀌거든요. 네네. 그 입시 바뀌는 제도가 중2, 지금 중2부터 바뀌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되겠네. 근데 저도 서치를 좀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해봤잖아요, 고등학교 때. 아, 네. 학교를 갔더니 입시가 그때 7차 교육과정이에요. 내 딸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7차 교육과정 바뀌었다고 100페이지짜리 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몰라요, 학부형들이. 학부형들이 모르니까 어디 가요? 학원 가서 또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담 다니더라고요. 거기 가서 물어봐야 돼요. 애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건 똑같은 길만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만 돈을 벌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에 뭐 고등학교 자퇴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막.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해주세요. 자세하게 해주세요. 저와 같은 엄마들이 다 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 당국에서는 저보고 또 나쁘다고 얘기할 텐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육 당국이 나빠요. 왜요? 입시 제도를 획일화 해놨잖아요. 자, 미국 대학을 만일에 애를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유럽 대학을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대학 갈 때 시험 제도가 똑같아요? 다르겠죠.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에 맞춰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대학에 어플라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12년 공부해서 한 번 딱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인생 결정 나잖아요. 그렇죠. 그 칼자를 누가 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부가 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펙에 딱 맞추는 사람이 제일 시험을 잘 보죠. 그렇죠. 방법이 하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어쨌든 교교 학점제 시행한다고. 네. 2025년도에. 네. 그게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당돼요. 그러니까요. 네.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선택 과목이 되게 늘어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갖고 지금 비교 내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내신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신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가 끝나면 내신 성적이 한 50% 이상이 다 확정이 돼 버려요. 네네네. 내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경로가 두 가지예요. 수시 입학이 있고 정시 입학이 있어요. 네. 수시 입학은 뭐냐면 학교 성적만 갖고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성적만 갖고. 내신 가지고. 네. 그럼 수시로 가는데 네. 이 내신 성적의 절반 이상이 45%가 1학년 1학기에 끝나고 그래서 1학년 1학기에 시험 못 보면 그만두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퇴하고 검정고시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내신의 45% 정도가 선택 과목이 확정이 돼요. 1학년 2학기가 끝나면 55% 정도가 다 확정이 돼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내가 1학년 때 뭐 어긋나서 그랬든 뭐 공부 방법이 틀렸든 1학년 때는 잠깐 또 뭐 사춘기라서 공부를 안 했든 못했어. 근데 2학년 1학기 때부터 열심히 잘하는 애들 많아요. 네. 네. 내신은 불변이야.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면 55% 내신을 까먹고 들어가는 애한테 학교 계속 다니라 그럴까요? 아니면 야 때려치고 검정고시 하라 그럴까요? 검정고시 보고 재수학원을 가는 경우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전체의 그 대학 모집 정원의 78% 거의 한 80% 가까이가 수시예요. 그리고 정시가 20% 조금 넘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를 계속 다니는 건 정말 그건 뭐 큰일 나는 거예요.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그래서 1학년 중퇴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올해 최고였대요. 3.1%인가? 최근 3년간 1, 2, 3년 2021, 2022, 2023이 전체 15,520명 전체 학생 수가 이게 120몇만이니까 1.25%인가 그래요. 와. 전국에 그 학업 중단하는 학생이 이 중에는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만두는 애도 있겠네 하겠지만 대부분 다 저게요. 성적 점점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 다 뭐 언제 그만뒀어요? 1학년 때 그만두는 거야. 1학년 때. 그러네요. 늦어도 2학년 때 그만두고 3학년 때는 자퇴자가 없어요. 이때는 뭐 너무 늦었죠. 자퇴를 하고 학교 종합반으로 돌리기에는. 네. 그래서 1학년 때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신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내신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많이 자퇴를 하는데 네. 강남 상구의 자퇴 학생 비율이 제일 높아요. 4%, 3%, 2%대예요.
강남권 친구들은 공부를 또 원체 또 사교육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내신이 잘 나올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다니고 난 다음에 네. 도저히 이 성적 갖고는 내신 가지고 대학 가기는 힘들다. 수시는 어렵다. 그러면 학교를 포기를 하고 종합반으로 옮기는 거죠. 옮기고 정시로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정시 비율이 20% 조금 넘거든요. 그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국에 227개 대학이 있는데 네. 정시 비중은 21%, 수시 비율이 78%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시로 대학 가기 어렵겠다고 판단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로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서울시 지역의 인서울 16개 스카이 포함한 좋은 대학교는 정시 비율이 43%예요. 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내신이 1학년 1학기 때 영 안 좋아. 그러면 정시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생각이 성립이 되죠. 되죠. 예. 40% 넘어가니까. 예. 지금 현재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퇴자 학생 수가 늘어나는데 서울시내 주요 10개 대학,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네. 10개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비율이 지난 5년 사이에 2배가 늘었어요. 아예 그냥 차라리 그냥 내신은 포기하고. 아니, 안 되니까 내신이 1등급이 안 되면 저 대학이 이제 내신으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여름 방학 때 되면 그만 때리치고 자퇴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입 종합반에 등록을 하는 거죠. 재수학원 등록해가지고. 네, 종합반에 등록을 하고 낮에 수업을 다 들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밤에는 학원을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체력적으로도 자 훨씬 보세요. 좋겠어요. 이거를 내가 이게 신문에 처음 났을 때 이걸 보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 딸이 서울 시내 강남에 있는 모 여자 고등학교 사립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했었어요. 하게 되니 이제 7차 교육과정이라는 게 딱 나와요. 딱 읽어보는데 거의 100페이지예요. 와. 그래서 이거 내 마누라가 그 길 가서 그 책을 받아왔으면 분명히 이거 들고 학원가에 갔을 거야. 이렇게 나왔는데 해석이 안 돼. 되게 어려워. 어렵다니까요. 네. 진짜로? 그래서 이딴 식으로 이걸 제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거 우리는 의사들 책 부르는 게 쉽잖아요. 네네.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이 제도 하에서 내 딸이 학교를 다녀갖고 대학 같은 대학을 지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슈퍼우먼이 돼야 돼. 불가능하더라고요. 이 제도 같으면 나는 대학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대학 못 가겠더라고요. 이 대학 제도에 내 아이를 밀어놓고 대학을 가라고? 공부를 하면 나도 한 자락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제도로 난 대학 못 간다. 의대는 고사하고 저 10개 대학 중에 어느 대학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딸을 불러놓고 그랬어요. 너 이 제도에 맞춰서 공부하면 네가 돌아버리거나 원하는 대학 못 갈 거다. 아빠 생각에. 그러니 생각을 좀 바꿔봐라. 어떻게? 학교를 그만 다녀라. 아 그럼 고등학교 자퇴하셨어요? 자퇴를 하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요 방식대로 내가 이 얘기를 해줬죠. 검정고시를 해라. 간단하다. 그거는 네네. 검정고시는 시험이 쉬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그냥 패스 앤 페일이니까 운전면허 시험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냥 수능만 봐서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학교에 내신이 뭐가 생기냐. 내신은 비교 내신이라고 너가 수능 점수를 몇 점을 받으면 그 수능 점수를 받은 애가 갖고 있는 내신 등급을 평균 내서 너 등급으로 매겨주기 때문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 너 보나마나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성적을 최상위 정도로 받을 텐데 그러면 최상위는 다 1등급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신 공부 하나도 그냥 안 해도 그냥 1등급이 그냥 돼. 신경 쓰지 말고 하면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학교를 안 가냐는 거야. 그래서 너 학교 다니면 너 좋은 데가 못 가. 입시 제도가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제도를 만든 교육부가 잘못한 거지 학부형 잘못 없고 학생 잘못 없어요.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애가 엉엉 울고 학교는 다녀야 된대. 그게 맞는 얘기지.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지. 그쵸 맞죠. 내가 맞아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 제도화에서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난 내 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공부를 따박따박하긴 하지만 명석하게 팍팍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능력은 없어요. 예. 저도 그렇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된다. 너 우직하게 3년 공부하면 2등급 받아갖고 저기 어디 아웃서울 어느 대학에 뭐 밖에 안 될 것 같아. 그 제도가 그래요.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가 딸한테 바람을 맞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못 하겠대. 네. 그럼 내가 두 번째 제안했지. 네. 유학을 가라.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네. 너 스타일로 따박따박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차분히 공부하는 애들은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대학 받아주는데 미국 대학밖에 없으니까 유학을 가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유학을 보냈어요. 제가 그 경험 있고 제가 그 7차 교육 과정만큼은 정확하게 내가 공부를 다 했죠. 자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어떤 뭐 그 리포트를 읽는데 그것만큼 꼼꼼히 토시 안 틀리고 읽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네.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 올해 나온 얘기, 8월 달에 뉴스에 크게 나온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안 되겠거든. 내신 제도에 맞춰서 애를 대학을 보내는 방법이 없으니 중퇴를 시키고 중퇴 기간 동안에 1학년 1학기 맞춰 중퇴하면 검정고시는 6개월 뒤에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늦어도 1학년 2학기 11월 달에는 그만둬야 이게 그 이듬해 6월 달에 저기를 볼 수가 있어요. 검정고시를 볼 수 있어요. 네네네. 6달은 공백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검정고시 취지에 맞게 하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검정고시 1년에 2번 보거든요. 4월하고 8월 보는데 2월하고 6월에 접수를 해야 돼. 6월에 접수를 하려면 네. 이듬해 그 전에 11월 달에는 그만둬야 6개월이 되죠. 네네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가더라도 제일 많이 그만두는 게 10월, 11월에 다 그만둬요. 그 전에 딱 간두는구나.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 8월 달에 검정고시는 뭔데 그건 어지간히 공부하면 다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검정고시를 보면 그해 가을에 11월 달에 뭘 볼 수 있어요? 수능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2학년 때 나는 이미 수능을 볼 자격을 가져. 자, 수능 한 번 본 친구하고 두 번째 보는 친구하고 누가 잘 볼까요? 두 번째 본 친구가 좀 연습한 사람이 낫죠. 그쵸. 11월 달에 한 번 보는데 아주 엑셀런트한 애들은 그때 뭐 아주 뭐 만족한 성적을 얻어. 그러면 그냥 2학년을 마치고 대학 가는 거예요. 부담이 더 덜 될 수도 있겠다. 훨씬 덜 되죠. 선택권이 더 있으니까. 더 많죠. 네. 안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냥 시험 삼아 한번 봐볼까 이럴 수도 있으니까 2학년 때. 아니,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그만둬요. 여름방학 때 그만두고 여름방학 조금 한두 달 바람 좀 쐬고 쉬었다가 2학기 이제 종합반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다가 한번 8월 달에 한번 검정고시 보고 11월 달에 수능을 보는데 얼마나 여유롭게 수능을 보겠어요. 하나도 안 이렇게 막 안 무서워. 전혀 부담이 없지. 그쵸. 공부는 이미 학원에서 다 했고 2년 동안. 네.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2학년 11월 달까지니까 1년 이상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도 밤에 잘 잠을 다 자죠. 왜? 내신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내신이 관리가 필요 없잖아. 그냥 시험 보는 과목,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선택 과목, 내 과목에 그 자기 선택을 딱 해서 종합반 다니고 공부 그거 하면 돼요. 그 시험 볼 거야. 그러면 이미 자기 고등학교 입학 동기는 뭐 하고 있어요? 수업하고 내신 준비하고 뺑뺑 돌고 있을 때 밤 11시, 12시 학원 끝나고 집에서 눈 비비고 숙제하고 있을 때 얘는 다리 뻗고 자. 그러니까 수업 다 끝났잖아요. 밤에 공부하다 10시, 11시면 자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공부 다 했으니까. 예, 자요. 그렇게 공부를 1년 반 이상 한 애가 수능을 봐요. 잘 못 봐도 아니 아직 졸업 안 했잖아. 자기 동기들은. 그쵸. 그러면 편안하게 공부하고 시험 한번 보고 성적 좋으면 오케이. 바로 원하는 대학 가고 아니면 1년 더 이제 종합 봤는데 그게 고3이야. 근데도 전혀 뭐 내신 부담 없이 아침 일찍 학원 가서 수업 쭉 듣고 저녁 때 집에 와서 복습하고 자는 거야. 작년에 한번 시험 봤어. 시험 대충 돌아가는 것도 알아. 그 큰 시험이기 때문에 부담되잖아요. 그쵸. 문제 출제 유형 같은 걸 다 알기 때문에. 그쵸. 예. 시험 보는 요령도 알고 그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쵸. 여유가 그래도 그나마 좀 생기죠. 그때 잘못돼도 재수해도 돼. 그건 맞아. 근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뭐 그 강남권의 자퇴가 사교육을 더 부추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사교육이 안 부추겨져 있나요? 지금도 너무 뜨겁죠. 네. 사교육이 없어요. 얘네들은 밤에 안 다녀 학원.
종합반만 다니고 밤에는 학원 안 다닌다니까 집에 가서 자야지.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낮에. 그러니까 능률은 훨씬 올릴 수 당연한 있을 것 얘기죠. 같아요. 저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종합반 학원비가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이에요. 네네. 저거요 밤에 하는 과외비보다는 조금 덜 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네요. 종합반은 그렇게 안 비싸요 상대적으로. 그러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선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게 목표는 서울 시내 16개 명문대학을 선택하기 위한 거기가 정시 모집이 40% 이상 많아요. 그래서 요즘 약간 전국적으로 자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년 전에 제가 내 딸한테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나 나는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내 딸이 다 내 자식들이 다 공부가 끝났는데 뭐 입시 제도를 내가 또 들여다볼 게 아니잖아. 내가 교육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네네네. 근데 신문에 나서 보니 20년 전에 내가 내 딸한테 하자 그랬는데 내 딸이 반대해서 못한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그게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럼 지금처럼 내신을 더 많이 해서 정시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무조건 다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시 비율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중3이요. 네. 지금 중3은 기존 제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얘가 이제 고1이 내년이면 고1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재수도 못해 이제는. 왜냐면 제도가 바뀌잖아요. 자기 밑에하고 자기하고. 지금 중2가 바뀐 제도로 고교 학점제를 적용하고 내신을 비중을 높이고 학업 평가제를 하고 학교 평가제 하고 이런 또 이제 한 200페이지짜리 책이 나올 거야.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중3 애들이 고1이 됐을 때는 자기가 재수를 하면 바뀐 입시 제도에 들어가야 돼. 네. 재수를 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재수는 되게 불리하거든요. 이전 제도에 나를 맞춰놨는데 옷이 바뀌었어. 계절이 바뀌어갖고. 네. 지금 이제 하복 입고 겨울을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지금 중3이에요. 애들이 막 거의 울고 있겠네요. 중3. 걔네들이 이제 고1이 될 거야 내년에. 네. 그러면 걔들이 이제 일단은 학교를 들어가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교를 자퇴를 한다. 이거는 나 정도 약간 똘끼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결정이지. 내 자식도 내 말 안 듣잖아요. 그쵸. 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다는 게 기본 생각이에요. 일단 고등학교는 갈 거예요. 네. 가고 난 다음에 한 학기 다니겠지. 이게 내신의 45%야. 너 이걸로 대학 가야 돼. 3년을 어떻게 버텨요? 괴롭겠죠. 내년에는 내가 볼 때는 자퇴생이 맥시마이즈 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승부를 봐야 되니까. 훨씬 많아지겠네요, 진짜. 내년 1학년 때는 더군다나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떠들었잖아. 근데 내가 떠든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현실을 네. 얘기한 거예요. 현실을 얘기하는데 서울대 정시가 이제 내년부터 교과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신을 정시에서도 보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수시 정시가 내신이 비중이 달랐잖아요. 네네. 정시에서는 내신을 거의 안 봤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 보는 게 불리하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검정고시는 내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 내신을 해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점수 300점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300점 받은 평균적인 애들의 내신 성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내가 비교 내신으로 그냥 받았는데 네. 보겠다는 거예요. 서울대학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고. 그러면 검정고시 성적표가 내신 성적표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검정고시 시험은 되게 쉬워요. 더 유리해. 그래서 검정고시라는 이유로 내신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입시 사정을 하게 되면 그럼 검정고시 출신이 가만히 있어요? 이건 당연히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죠. 그거는 법원에 가면 무조건 서울대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신이 줄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번에 서울대학교 총장이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 23년도부터 이제 입시 전형 세 가지를 했는데 네. 정시 모집에도 네.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평가하는 교과 과정 도입을 하겠다. 평가 과정을 도입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네. 정시에도 내신을 많이 보겠다는 얘기예요. 학교 평가서라는 이런 거를. 근데 이게 그러면 검정고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검정고시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저렇게 했는데 그건 총장님의 뜻일 뿐이고 실제로 검정고시 출신이 시험 보러 갔는데 얘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뭘로 평가할 거냐고요. 학원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저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검정고시 출신에 불이익을 주면 이는 행정소송감이고 안 주고 두면
중퇴한 애들이 자퇴한 애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늘린 게 뭐냐면 정시 모집에 지역 균형 전형을 더 신설하겠다. 지금 수시에는 있어요. 정시에도 시골에서 공부한 사람들 뭐 이런 애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데 경기도 지금 시골에 난리예요. 외제차가. 맞아요. 행정구역상은 시골인데 서울서 다닐만 하다는 거야. 맞아요. 거기다 뭐 집안을 얻어놓고 뭐 경제력 있는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도 그게 횡행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다 대고 앉아갖고 정시 모집에도 지역균형 선발을 생각했다. 대한민국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게 저게 그 취지대로 맞을까요? 저는 듣기에는 좋은 말이나 네.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이런 식의 입시 사정을 계속할 것 같으면 당연히 자퇴생은 늘어나고 저기 검정고시 출신으로 시험을 보겠다고 생각하는 학생 수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라는 것이 사실은 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성, 교우 관계 뭐 이런 것도 내 딸이 있는 나한테 거잖아요. 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 딸이 나한테 한 된다고? 얘기예요. 나도 결국 그거 말을 해서 나도 오케이. 나도 학교 다니면서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고 중학교 친구들이 있고 추억이 있는데 그래서 인터뷰해 놓은 게 있어요. 자퇴 학생들의 생각. 학교에서 더는 배울 게 없다. 수업 내용은 대입 준비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수업 시간에 떠들고 노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공부가 안 된다. 실제로 그런 거 맞잖아요. 학교에서 몇몇 과목은 선생님이 교과서를 읽어주는 수준이었는데 학원에 오니까 한 달 만에 성적이 쭉쭉 오른다.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자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내신 1등급이라도 의대 가야 한다면서 자퇴하고 그만두는 학원 간 애가 있다. 현실적인 내신 거네요. 1등급이라도. 자, 세상은 경쟁인데 경쟁에서 제도에 맞게 경쟁을 치르는데 거기에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걸 보고 너 나쁘다라고 얘기는 못하죠. 그렇죠. 네.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는데 그럼 배울 게 없게 가르치는 학교가 잘못된 거지 자퇴하는 학생이 잘못된 건 아니죠. 자퇴하는 학생들 보고 너만 이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학교에서 배울 게 있어갖고 학교 가서 배울 게 있으면 애들이 학교를 가지 왜 안 가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다. 제가 그것 때문에 내 딸한테 그만두라고 그런 거예요. 학교를 가고 집에 와서 삼각김밥 하나 먹고 김밥 한 줄 먹고 우동 한 그릇 먹고서 바로 6시, 7시 학원을 다니더라고. 맞아요.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야. 11시부터 학원 숙제, 학교 숙제를 해요. 숙제 중에 하나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내가. 미술 숙제가 나왔는데 한지를 풀에 발라서 꼬아가지고 새끼처럼 만들어갖고 이렇게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중간고사 기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해주면서 그래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다. 저 말에 대해서 박수 그랬어요, 제가. 자, 학생보다 실력이 떨어진 스님도 있습니다.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고 수업 때는 교사용 자습서만 줄줄 읽더라. 학교 수업을 잘 안 들었다. 학원 다니는 학교에서 쓸데없이 잠자던 시간을 다 공부에 활용할 수 있다. 낮에 공부하고 밤에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 이제 혜연 씨가 질문한 거 한번 답해보세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학교를 안 다니면 사회성이 떨어진다는데 학교에 사회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학생이 선생님께 막대하고 절도 사건도 자주 발생하는 교실에서 공부하기는 어렵다. 네, 학생 얘기예요. 답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20년 동안 제가 아이를 여기서 도피해서 이제 이 교육 제도에서 나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나는 유학을 보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경제력이 되니까 그런 그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네. 그런 경제력이 되지 않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가슴 조이고 해주지는 못하고 제도를 100페이지짜리를 읽어보면 화는 나고 아, 그러네요. 그러니 이제 그 학부형들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요거는 내가 해줄 테니까 너 자퇴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애가 공부할 의지가 있는 애들의 경우에죠. 공부하기 싫은 애는 뭐 자퇴한다고 답이 나오겠어요? 자퇴하면 공부 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네. 예, 학생들의 생각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라 그러잖아요. 저게 학생들 얘기예요. 네. 신문사에서 인터뷰할 때 거짓말했겠어요? 자기들 생각을 얘기해.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했더니 서울시내 식계 명문대학 안에 자퇴생의 비율이 검정고시 출신이 지난 5년 사이에 2배가 늘었다고 합격자가. 이야. 그걸 뭐라고 나무리겠냐고. 그러면 누가 반성을 해야 돼요? 이런 입시제도를 만든 교육부가 반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반성을 해야지 학생을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네. 네. 자꾸 우리가 공공심이 없다. 공공심은 공공심을 갖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개인의 이익이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희생을 가지고 공공심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드문 거죠. 의인이 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이거 보고 20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 학부형들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그동안에 내가 느낀 거는 7차 교육과정이 지금 몇 차인지도 모르겠는데 4년 주기로 바뀌었으니까 한 7, 8번 지나니까 11차, 12차 됐겠죠. 네. 예, 그 교육과정이 하나도 변함없이 점점 나빠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퇴생이 늘어나죠. 그렇죠. 예. 뻔한 답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그걸 쥐고 앉아가지고 학생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딱히 대안이 없다면서요? 왜 대안이 없어요? 뭐가 있죠? 자유. 그러면 교육청에서 딱히 대안이 없다면서요? 왜 대안이 없어요? 뭐가 있죠? 자유. 대학교에 자유와 자유를 주면 네. 학교에서 알아서 하죠. 그러네요. 왜 각 대학별로 자 저는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네. 저보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서울대학을 갔겠죠. 네. 그러면 각 대학교마다 자기들의 학교가 만들어진 근학 이념이라는 게 있고 뽑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대학을 만들었어. 난 사입이야 아주. 나는 무조건 돈 많이 내는 애만 뽑을 거야. 이것도 학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학교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근데 필요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대학에 돈 많이 내고 누가 오겠어요? 가진 않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맡겨 놓으라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다 잘 하지도 못하는 간섭을 하냐는 거예요. 네. 자, 교육부에서 일단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네. 아까 학생들이 한 얘기 있잖아요. 학교가 배울 게 없다. 근데 우리나라 선생님이 그냥 됩니까? 아니요, 그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고 똑똑한 분들이 돼요. 네. 근데 가면 할 게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간섭이 많아요. 뭘 가르치라 가르치지 마라. 수업 시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온갖 잔소리만 하고 선생님들한테 쓸데없는 얘기만 시키고 그 다음에 조는의 한 말을 지어박으면 네. 학생 인권 조례인지 지랄인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애 때렸다고 폭행죄로 선생님 고발해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선생님한테 잘 가르치네 못 가르치네 이딴 얘기를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부터 정부에서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교육부가 간섭하면 안 돼요. 교육부가 뜻이 나쁘지는 않으나 잘 못해. 잘 못하면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만 하고 그 돈이 허튼 대로 샜나 안 샜나만 감독하면 되지. 선생님을 좀 믿자. 맞아요. 이게 핀란드는 가면 이래요. 핀란드는 가면 우리가 맨날 핀란드 교육제도 얘기하잖아. 좌파든 우파든 늘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제대로 공부를 해보세요. 저기 맨날 책이 나와요. 1년에 한 권씩, 2년에 한 권씩 핀란드 교육제도에 대한 책이 요약 보고서가 나와요. 읽어보면 옛날 저희 공부했을 때랑 똑같아요. 학교 간의 경쟁이에요. 고등학교끼리 다 자율이에요.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교육부에서는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넘겨줘요. 너네 학교 학생 몇 명이야? 우리 도시 10만 명이고 학생 몇 명이다. 그러면 그만큼 돈을 줘요. 그 돈을 주면 그 돈을 갖고 각 학교에 그 지역의 교육청에서 분할을 해줘요. 그것도 뭐 대부분은 학생 수에 비례해서 나눠주고 특별하게 거기는 장애인 학교가 없어요. 장애인을 보통 학교에 다 보내요. 그래서 장애인이 거기 있으면 장애인 아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 선생님을 보조로 붙여야 되니까 그런 데는 돈이 좀 더 가요.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평가는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보든지 애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서 하시라고 선생님이. 그렇죠. 자, 제가 진료를 하는데 어떻게 진료하라고 정부에서 지시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애연 씨 연기하는데 어떻게 연기하라고 지시합니까? 그냥 감독님이 약간 디렉션에 조금 디렉션하고 그 팀 전체 의견을 만들어 영화 촬영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내놓는 순간 그 영화에 대한 평가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관객들이 보고 비평가들이 박수 치면 좋은 영화고 비평가들은 박수 치는데 관객이 합쓰면 그거는 좀 예술 영화고 그렇죠. 뭐 비평가가 욕을 하는데 관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상업적인 영화예요. 이도 저도 아니면 잘못 만든 영화고 맞습니다. 뻔한 얘기 아니에요. 네네. 다 있잖아 시장에 그런 그쵸, 게. 그쵸. 교육은 없겠어요? 교육도 교육받는 학생이 있고 학부모가 있고 네. 대학교에서 그 학교 학생을 받을 때 이미 다 평가가 되잖아요. 어느 대학교 내가 총장인데 저 학교 애들이 유별나게 공부 잘해. 그럼 다음에 입시하러 오면 어떡하겠어요? 저 학교 출신들은 잘 보겠지. 왜? 제 선배들은 다 잘했어. 제 선배들은 우리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회 나와서 성공해갖고 학교에 기부금도 많이 내. 그럼 얘 뽑을 때 야, 저 A라는 고등학교는 좀 잘 봐. 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래서 그 선배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없죠.
온리 수능. 수능 딱 요 길 하나,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 줄 하나, 옆에 톨게이트도 없어. 그냥 진입로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가야 돼. 선택의 가지가 없죠. 12년을 똑같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집어넣은 애들 그게 못 맞으면 너 능력 없는 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잘못됐죠. 잘못됐잖아요. 그럼 교육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서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핀란드에서 하고 있는, 그러면 핀란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학쌤 수학쌤이야 A하고 B 학교잖아. 둘이는 연락해요. 너 어떻게 가르치는데? 훨씬 더. 너 어떻게 가르치냐? 왜 너네 학교 성적이 좋아? 그러면 또 가르쳐줘요. 그래서 과목별 코미티가 되게 많아요. 로컬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진해에서 살았는데 진해시에 있는 수학생들끼리 얘기하다가 옆에 보니까 마산시 애들이 더 좋아. 만나요. 너 어떻게 가르쳐? 훨씬 더 그러면 좋아.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강해요. 우리나라 같이 정교조로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의 유대관계는 과목별 관계, 유대관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절대 한 과목만 갖고 안 돼요. 전공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문교부에서, 핀란드 교육부에서 너네들 반드시 2과목을 전공으로 선택해라. 그 다음에 반드시 석사학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선생님이 되게 지위가 높아요. 서로 되고 싶어해. 그리고 선생님을 서로 회사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요. 능력이 되잖아. 2과목 전공의 석사에 부전공, 그 2가지를 동시에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되게 고급 인력이 선생님을 해요. 그러네요. 네. 월급은 우리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급여는 많지 않은데 자율성이 굉장히 강해요. 어느 누구도 타치 안 해요. 그럼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싫으면 전학 가는 거예요. 나 이 학교가 싫어. 그럼 전학 가면 돼요. 자, 선생님들한테 전부 다 안 가르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학생들이 많으면 그 학교는 비겠지. 그렇죠. 네. 없어지겠죠. 네. 그러다가. 그게 시장의 논리예요. 그렇죠. 네.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네요. 네. 그 학교에 장애가 있는 친구들, 지체장애가 있든 정신장애가 있든 같이 수업을 들어요. 보조교사 붙여준대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이 장애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장애가 낫는 게 아니니까. 그쵸. 장애가 낫지를 않으니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 장애인도 사회의 일부니까 일찍부터 사회에서 그 보통 사람들이 장애를 볼 때 그냥 우리하고 똑같구나. 근데 좀 불편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회화가 쉽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교육은 반드시 보조교사가 붙어야 되겠죠. 네. 그런 데는 돈 더 주는 거예요. 그쵸. 왜 보조교사 교육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 애들이 평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쟤는 저반에 장애아가 2명이나 있었는데도 다 두루 잘 지냈어. 그럼 대학에서 뽑을 때 걔 뽑을까요? 아니면 똘똘한 애끼리 뭉쳐다니는 애 뽑을까요? 걔 뽑겠죠. 장애랑 잘 지낸 애를 뽑을 거예요. 네. 그런 게 다 대책에 저기 입시에 반영이 돼요. 야, 그럼 사회화도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거죠. 네. 네.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진짜. 네. 그게 핀란드 교육의 기본 제도예요. 저는 뭐 책을 저기서 출판한 책을 읽어봤어요. 한글로 번역된 책이 있더라고. 네. 근데 보니까 결국 옛날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거랑 비슷해. 야.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이후에 점점 개악이 되고 있는 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우리도 보면 우리 옛날 제도에 돌아갈 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고3이 그 고등학교 졸업장이 내 인생의 마지막 최종 학력이 되길 바라고 인문계 고등학교 보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또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학교는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대표,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생님 주장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학생 주장도 안 되고 학부모 주장도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비분으로 해서 저 얘기를 학생은 분명히 나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모여서 좀 자주 보게 해주세요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하지 절대로 간섭하면 안 돼요. 사립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게 선택권을 줘야 돼요. 내가 정부 지원 안 받을 테니 내가 학생 어떻게 뽑든지 정부에서 잔소리하지 마라.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을 것 같으면 감사를 받아야 되고 배제를 받고 해야 되겠지만 그쵸. 등록금 내가 알아서 뽑을 거고 학생 내가 뽑을 거야. 어떤 애 뽑는지 너네들 뭐라 그러지 마. 저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민족사관 고등학교도 지금 학교 재량권이 없죠. 저기 전주의 저기 익산인가요? 상산고등학교 거기 제가 수학 공부했던 홍성대 선생님이 번 돈 거기 다 집어넣었어요. 수학 저기 뭐야 정석 교과서 그 따님도 거기 같이 회사 일을 하시거든요. 네. 그 번 돈이 다 들어갔어. 내 돈 다 집어넣었다고. 지금도 교육비를 계속 돈을 넣어야 돼 벌어가지고. 왜 정부에서 간섭해요? 어떤 애를 뽑든지 그거 알아서 뽑으라고요. 알아서 뽑긴 냅두라고요. 그것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세상은 그렇게 공부해야 될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공부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원하면서 쥐꼬리만큼 돈 주고 잔소리 하느니 그 돈 다 모아가지고 공립고등학교 선생님들 잘해주라고요. 맞아요. 공립하고 사립하고 경쟁도 좀 하라고요. 학교 간에 경쟁이 없는데 학생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요? 굳이 뭐 안 가르치죠. 저는 마산고등학교 나왔는데요. 우리는 그때 우리 학교는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 진주고등학교, 전주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이런 데 시험 보는 학교거든요. 매번 성적 나올 때마다 그 학교랑 비교를 해요. 야, 너네들이 못해갖고 내가 이렇게 깨지고 있어. 좀 공부 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늘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냥 멀리 있는 학교에 내가 진주를 가보기로 했어요. 전주를 가보기로 했어요. 야, 저기서 공부하는 애들 이렇게 대가리 터지게 공부하는구나. 우리도 좀 잘해갖고 제대로 한번 이겨보자. 평균 성적도 이겨보고 맞아, 뭐 1등이 우리 학교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있는 게 느낌이 그런 거지. 누가 뭐 걔들 만나고 멱살을 잡고 싸워본 적은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경쟁심이 없는데 발전이 있다? 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결론은 경쟁이에요. 자, 대학교에다가 왜 전국에서 간섭을 합니까? 어느 대학이면 누굴 뽑든지 알아서 뽑으라고 냅둬요. 그게 맞잖아요. 네, 맞죠. 네. 국립 사립대학에다 지원하지 말고 사립학교는 알아서 등록금을 1억을 받든 5천만 원을 받든 냅두라고요. 1억씩 내고 누가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럼 그 사립학교 나빠질 거 아니야. 그쵸. 그렇잖아요. 어느 요즘 같은 경쟁 시대 학교 세고 늘렸는데 우리 학교 등록금 1억 원이야. 그러면 거기 누가 가냐고. 안 가죠. 안 간다고요. 맞아요. 정부에서 간섭 안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다 받아요. 받을 만큼 받고 쓸 만큼 쓴다고. 그 돈을 갖고 어디에 줘요? 국공립대학에다 지원해서 거기에다가 더 똑똑한 애를 받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이 경쟁을 해야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립학교 등록금은 완전 자유로 해야 돼. 이런 얘기하면 너는 부자니까 네 자식 네 마음대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제가 연세대학교 6년을 다니는 동안 12학기 중에 11학기를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돈 없어서 공부 못한 애는 없다고 저는 봐요. 적어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러면 그쵸. 어떤 형태로든지 장학금이나 지원금은 나옵니다. 그게 모든 학생한테 다 줄 수는 없지만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다닌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 쓰잘데기 없는 얘기로 사립학교 등록금 묶어가지고 교원을 충원하고 좋은 선생님 모셔오고 학교에 그 시설 투자하는 걸 방해하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만 하더라도 학교 그 전임 그 학교 출신들이 학교에 내는 돈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냥 학교에서 뭐 고지서 날로 고지서라 그래요. 학교에 뭐 건물 짓는다 연락 오면 다 돈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학교에 있는 스태프들한테 전화해요. 얼마 내라는 얘기니?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 개업한 사람, 잘 되는 놈 얼마, 그 다음에 되는 사람 얼마, 학교에 있는 사람 얼마, 봉직이 얼마, 대충 액수가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전화로만 얘기하지. 왜냐면 공개될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야, 어느 정도는 했으면 좀 좋겠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죠. 그게 이제 모교에 대한 애교심이기도 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움직이는 사립학교에다 대고 등록금을 더 받네 덜 받네 갖고 정부에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부금 입학제는 반드시 허용해야 됩니다. 저게 목돈이에요. 저 돈이 있어야지 없는 애들이 편하게 공부해요. 기부금 입학제에 기부금을 받아서 누구한테 쓰냐 그러면 없는 애 주면 돼요. 없는 애. 장학 제도를 좀 더 예, 학교에서 돈을 주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장학금은 주는데 생활비는 안 줘요. 아, 그쵸.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제 모교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 있는 그 교수님들 학교에 내 친구들이 학교에 교수를 하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게 뭐냐면 애가 똑똑해서 장학금을 학교에서 주는데 생활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걔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대. 그럼 공부를 못 한대. 걔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을 그건 장학금이 아니지 생활비를 주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끼리 해요. 아름아름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이제 장학금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데 기숙사비라든지 생활비, 책값 이런 게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그는 개인 장학금 형태로 또 지원을 해요. 근데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잘 알지. 나는 걔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쵸, 예. 맞아요. 그 친구가 볼 때 이런 애들 이렇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게 켜켜이 쌓이고 그게 전통이에요. 예. 그러도록 냅둬야지. 교육부에서 장학금도 등록금 묶어놨지. 기부금 못 받게 하지. 학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잔소리만 잔뜩 하고 규제만 하지. 네. 학교가 어떻게 커요? 클 수가 없겠네. 그런 거를 바꿔줘야 세상이 조금씩 순리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하면 다 기득권의 논리라고 이제 몰아붙이는데 기득권의 논리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기부금만 갖고 애를 뽑는다고 쳐요.
그 학교에 내 자녀를 보내고 싶겠어요? 그렇진 않죠. 어느 학교에서도 10분의 1, 20분의 1, 한 5%, 3% 정도 뽑겠죠. 뽑으면 목돈을 받아서 그걸 학교에 좋은 쪽으로 쓰겠죠. 그걸 재단 이사장이 착복을 한다든지 총장이 골프 친다든지 그거는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그 돈 받아서 애들 등록금 주고 생활비 대주고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갖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그걸 왜 나쁘게 얘기하냐고요. 이런 것들이 토탈리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1학년 자퇴가 지금 강남 4%, 전국 1.25%가 한 10%, 한 3, 4%더 늘어나지 않을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마 주변에 보시면 꽤 있죠. 네. 저도 심히 고민되네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위 슬라이드 한번 보실래요? 학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NC가 한번 쭉 한번 봐주세요. 몸이 안 좋아서 검정고시를 봐야겠다거나 규율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학생이 많았다. 내신의 불합리함보다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학생이 많았다. 학생들이 자퇴하는 진짜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 학교 책임자는 상세히 상담하지 않는다. 그게 내 생각이에요. 빨간 게. 오. 자, 저게 상담을 제대로 했으면 이 아이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앞에 말은 맞죠. 내신의 불합리함보다는 내신의 불합리함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고교 내신 자퇴하는 애들 상담으로 이제 뭐 자퇴 숙려제 이런 게 있어갖고 뭐 몇 주 동안 생각해봐라 하는데 몇 주는 안 되죠. 왜냐하면 6달이 지나면 검정고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자퇴합니다. 네. 이거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 어쩌면 내 자녀가 들어갔을 때 고전이니까 30년 이상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쌓여있는 적폐가 이제는 나타나는 거예요. 적폐 청산은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적폐예요. 이거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육은 황폐화될 겁니다. 제가 보는 생각은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인성과 학업을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핀란드식 교육? 그렇게 해서 학교, 학부형, 학생, 지역 대표 이 네 그룹이 적당한 비율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학생의 처벌까지 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라면을 끓여 먹었다. 그러면 걔를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 애들 유학 갔으니까 알죠. 법정이에요. 이렇게 배심원이 앉아 있고 교장 선생님이 있고 그 책임자 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앉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런 일 한 게 있니? 거기에 양가 피해 학폭이면 피해자의 부모나 변호사도 대동 가능해요. 그래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처벌은 얄짤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자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자율에 대한 거를 정부에서 규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규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 맡기는 거예요. 학교에 좋은 선생님들이 훨씬 많고요. 자녀 교육에 훨씬 관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중에 하나예요. 그쵸.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하루 반나절을 놀아야 돼요. 제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저는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서 환자를 봐야 돈을 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회의 참석했어요. 우와. 네. 참석할 때마다 생각나는 건 뭐냐면 애를 빨리 학교에서 빼나와야 되겠다. 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네,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원장님이 학부형이셨잖아요. 학부형으로서 6개월. 네. 또 지금의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면서 바라는 점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두 단어로 얘기할게요. 네. 자율입니다. 자율. 학생은 학교를 고를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학교는 자율적으로 움직일 자율이 있어야 돼요. 그 외에 규제라는 거는 그거는 정부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나라 교육부는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육부 자체는. 교육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은 필요할지 모르나 현재 교육부가 하고 있는 일이라면 교육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함 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자퇴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택은 선택. 각자의 몫이니까 네. 고민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드님 미래 선택에 도움이 됐나요? 약간 확고한 약간의 뭔가 뭐가 생기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